이게 그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단순히 내가 모시고 살았다. 라는 것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집에 모시면서 부양도 하고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부담하고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반대급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매월 주시는 돈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면 사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장남이, 농가 밭은 둘째가, 상가는 막둥이가 가져가라. 그리고 형에게 먼저 집을 증여해 주셨죠. 저와 여동생에게는 약속하신 농가, 밭, 상가를 증여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희 삼남매는 상속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다는 농가 밭 대신 상가를 받고 싶지만 큰형과 여동생은 아버지의 생전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유언은 없습니다. 어머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여동생 뿐입니다. 사실 그 민법 제 1012조를 보면 누구라도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지에 대해서 미리 유언으로 정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유언이거든요. 결국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게 아니라면 네. 그 고인의 유지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두로 하신 말씀은 유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네. 그 삼남매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대법원 판례도 이 민법 1012조대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아, 네. 결국 그 삼남매는 상속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주장을 해서 분할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 과연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의가 서로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지정 분할이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유언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가족 모두가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형하고 이제 저하고 여동생하고의 다툼이 있는 상태니까 협의로는 어렵고 네. 이제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를 해서 우리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남겨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삼형제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이제 심판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쟁점들이 그 재판에서는 나오나요? 뭐 예를 들어서 삼형제 중에 한 명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병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분을 좀 더 주장하는 이런 제도도 있나요? 예, 저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에 기여분이 있죠. 그래서 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기여분 제도입니다. 네. 보통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기여분만큼을 그 기여분권자에게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이다. 그냥 뭐 계산으로 하면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20%가 인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네, 기여도가 20%가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기여분을 받을 사람한테 20%의 기여분만큼을 먼저 주고 떼주고. 예, 네. 나머지를 이제 각자의 상속 그 지분, 그러니까 3분의 1씩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거를 나누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아예 이제 그게 먼저 떼지는군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렇게 그 사건 진행을 해보셨을 때
기여분이 몇 % 정도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한번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단순히 내가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집에 모시면서 부양도 하고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부담하고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반대급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매월 주시는 돈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면 사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일단 아내분이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내가 돈을 벌고 생계도 다 내가 꾸리고 그 부양료도 내가 다 책임을 졌어요. 어머님이. 예, 그래서 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다 책임을 졌더니 나중에 어머님한테 100% 기여분이 나온 거죠. 아, 그럼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100%까지도 가는군요. 예, 근데 이게 또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를 네.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예, 다른 사건 했던 부분은 또 그 아내분이 남편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돈도 투자도 하시고 같이 이제 일도 하시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아내분한테 20%의 기여분을 또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 케이스는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지금 결국 그 100%를 인정했던 것과 20%를 인정했던 사건의 차이가 뭐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가치가 어떤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한테 뭐 사전에 증여된 부분들이 있었느냐, 네. 아니면 얼마의 비용을 들이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거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안마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여분도 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기여분도 당연히 이제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는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통은 이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때 같이 내 기여분도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여분 청구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여분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해야만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여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은 뭘 모시고 살았냐. 너는 거기서 같이 살면서 얹혀 살았다. 얹혀 살았다. 예. 무슨 기여냐. 그래서 이게 참 그 현실적으로 보니까 협의가 되기는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삼남매 얘기로 돌아가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 두었다면 이런 갈등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아버님께서 미리 이런 내용을 좀 세밀하게 유언장으로 써두셨으면 네. 이런 분쟁은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춰서 작성만 해두면 내 의지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유언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건 진행을 해보면서 그 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갈등을 정말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내가 남겨준 가족들에게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유언이 좀 많이 장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좀 알아볼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더 리얼그룹의 원 서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